지난 시간에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죠. 추가적인 개발 여력이라든가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내기는 조금 시간과 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또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뭐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해서 부동산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실제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또 입주가 한 5, 6년 후에 예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5, 6년 후에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될 것으로는 예정되고 있으나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건별로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정책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신도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영향, 거기에 따라서 또 과제가 또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계획도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 계획도시 안에는 이제 신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신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준비한 내용이죠. 1기, 2기, 3기 신도시. 그다음에 보금자주택 조성사업이라든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동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청 이전이 되는 신도시. 도청 이전이 되게 되면 이제 신도시가 또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거기 이제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제도시, 테크노폴리스 뭐 이런 형태로 거기 기타 계획 도시도 있긴 하지만 그걸 뺀 나머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일기 신도시 말씀드린 데 분당, 산번, 일산, 중동, 평촌까지가 일기 신도시였죠.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된 30년 이상 된 단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는 연구 과제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2기 신도시 수도권 지역의 검단, 고덕, 그다음에 광교, 동탄, 양주, 운정, 위례, 판교, 한강 신도시까지가 이제 2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2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안, 그다음에 이제 아산 신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3기 신도시가 이번에 이제 28일부터 사전 청약이 들어간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그다음에 부천 대장,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왕숙 1, 2, 그다음에 고양시의 창릉 신도시, 거의 안산, 뭐 장산 공공택지지구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5군데, 이게 이제 과천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MB 정권 때 만들었던 조성 사업이죠. 남양주 다산이라든가 이거 이제 다산 신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지구, 강남이 이제 3곳, 4곳, 그다음에 서초구, 서울 서초와 강남 지역에 현재 보금자리 주택 지구 현재 조성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항동이라든가 성남 여수지구,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미사지구 안에도 보금자리 주택. 하남 미사 신도시도 같은 맥락 보게 되면 신도시긴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지구로 이미 지정됐던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야 뭐 당연히 세종시. 그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가 이제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 경북,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 경기도 이제 광교 신도시 안에 이제 도청이 또 이전을 하면서 또 신도시가 더욱더 확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남학 신도시라든가 내포 신도시, 기업 도시, 혁신도시, 원주 영암부터 충주 태안, 그다음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문현부터서 대구, 그다음에 광주, 뭐 강원 뭐 이런 지역대 혁신지구들 이런 것들이 혁신도시와 기업 도시들이 이제 2003년도나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런 혁신적인 도시 형태죠. 국제도시는 고덕과 현재 송도, 영종도, 성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노폴리스는 대구와 이제 청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다룰 얘기는 신도시, 이제 1, 2기, 2기, 3기 신도시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기 신도시는 198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1991년도, 2년도, 93년도까지 입주를 한 단지고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그다음에 2기 신도시가 200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판교, 동탄 1, 2부터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평택, 고덕부터 인천, 검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 들어간 지역이 인천, 계양, 고양, 창릉부터 부천, 하남, 교사, 남양주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기 신도시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2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성남 판교 신도시 뺀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지역은 성남에 있는 판교 신도시 한 군데밖에 없고요. 화성동탄 1기, 그다음에 수원 광교, 김포 한강도시 정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가 공정률이 77%, 그다음에 입주율이 69%,
그다음에 동산 2기 신도시가 공정률이 53%, 입주율이 79%, 공정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입주율이 높다는 얘기는 현재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조성사업 자체가 이제 현재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입주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입주율이 먼저 높은 거고요. 굉장히 현재 동탄 같은 경우도 1기, 2기가 면적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입주율은 높지만 공정률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다음 파주의 운정 1지구, 2지구, 3지구, 그다음에 공정률이 57%에 입주율이 45%, 양주 옥정 회천지구 같은 경우도 공정률 62%에 입주율이 29%, 평택의 고덕신도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21%에 현재 입주율이 10%. 그다음에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공정률과 입주율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성남 판교 신도시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기 신도시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도시라고 얘기하는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왕숙, 1, 2 남양주죠. 하남 교산지구, 그다음에 인천 계양, 고양 창릉까지가 이제 신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급으로 이제 발전된 거고요. 거기에 부천 대장까지 들어가 있죠. 부천 대장부터 해서 광명시흥, 그다음에 과천부터 안산의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이건 대규모 택지지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천지구 7천 가구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0 가구가 넘어가면서 실제로 도시급으로 발전된 것들은 한 3기 신도시로 포함되지만 나머지 과천이라든가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 택지개발지구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기, 2기 신도시가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인구를 얼마나 흡수를 했고 인구 이동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보게 되면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 이렇게 돼 있죠. 1기 신도시가. 그랬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있는 인구들, 녹색 구간이 서울시에 있는 인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출을 한 인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출한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들을 그만큼 많이 흡수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오히려 빠져나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양이라든가 안양, 부천, 군포까지 봤을 때는 고양시까지도 현재 서울 인구를 많이 서울에 인접해 있는 구파발이라든가 불광동이라든가 그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인구들을 많이 끌어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인구를 많이 흡수했고 따라서 실제적으로 서울 인구가 조금 더 감소된 건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양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양, 부천, 군포까지는 현재 서울시 인구를 끌어들이기보다는 인근 현재 경기도권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많이 봤다. 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전출지별로 봤을 때 성남시, 판교, 화성부터 해서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인구들, 특히 서울시에 있는 인구들을 많이 끌어들인 지역이 이제 성남, 판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권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이 노란 색깔 부분이 경기권입니다. 경기권에 있는 인구들을 많이 흡수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있는 인구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거리상 조건이 좀 맞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경기권에 있는 인구들을 더 많이 흡수를 했고요. 김포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조건 따라서 현재 아직 입주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는 좀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리의 조건에 따라서 현재 인접 지역에 있는 인구들을 먼저 흡수를 한다라는 조건들을 먼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계획 발표가 되고 입주하면서 입주 때까지 발표된 순간부터 입주까지 가격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아파트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현재 실제 어떻게 됐는가. 1기 신도시가 입주한 시기에는 현재 현재 푸른 색깔 구분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발표된 시점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입주된 시점에 좀 안정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입주 시기에 가격은 안정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발표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2기 신도시 발표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 상승 곡선에서 하향 곡선으로 안정화된 걸 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내용에 앞으로 5, 6년 후에 입주된 시점에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도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제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더라도 현재 이 발표된 시점보다 입주 시기에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조치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청약 추천이 이제 28일부터 진행됐던 부분은 위례 의왕부터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 인천 계양지구까지 현재 사전 청약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주변에 또 여건상 또 공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사전 청약대에서 보이지 않는 물건이 아닌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에 관련된 내용, 특히 계획도시에 관련된 내용은 신도시의 정책 목표는 뭐냐? 주거 안정이죠, 당연히. 주거 안정에 서울의 과밀 해소, 서울의 과밀 현재 인구 밀도가 높은 과밀을 해소해주고 균형 발전까지도 영향이 되겠죠. 지역적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자급자족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자족성까지 강화되기 때문에 또 정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 지역 간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반 시설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 먼저 정책적으로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든가 수도권 주거 안정 거기에 따라 신도시 자족성을 만들어줘서 그 지역이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이 가능한 물건으로 자족이 가능한 단지로 만들어 놔야지만 실제적인 현재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현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강화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선제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3기 신도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